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엔 교과서 120쪽 설명하는 글인 똑똑하다는 것의 의미를 함께 읽고 각 문단의 주요 내용들을 살피면서 글에 사용된 논증 방법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글은 설명하는 글이지만 똑똑하다는 것의 의미를 글쓴이가 논리적으로 설명한 글이기 때문에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 곧 주장이 드러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있었습니다. 이 글에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글의 끝부분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글쓴이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인간이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고 이 학습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후천적 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인간의 지능을 발달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를 뒷받침했습니까?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허수아비의 사례를 들었죠. 허수아비는 오즈의 나라에서 후천적인 여러 경험들을 쌓으면서 똑똑해졌다라는 것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124쪽 교과서 학습문제 1번 문제와 연결해 보면 이 허수아비의 사례를 근거로 든 것은 개별적인 사례를 근거로 든 것이고 글쓴이가 했던 주장, 똑똑하다는 것은 후천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과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원리를 주장으로 내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인 사례를 근거로 일반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은 귀납 논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 전체의 짜임은 귀납 논증으로 구성되어 있다까지 지난 시간에 학습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24쪽의 학습문제 2번을 함께 풀면서 이 글에서 귀납 논증 이외에도 부분적으로 연역 논증이 사용된 그 연역 논증 중에서도 대표적인 3단 논법을 확인하고 3단 논법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한번 보십시오. 보기는 연역의 대표적인 예인 3단 논법의 논증 과정입니다. 가다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해 봅시다. 자, 먼저 연역 논증은 귀납 논증과는 반대로 일반적인 원리나 진리를 전제로 하고 특수한 사실, 개별적 사례를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전제, 소전제 그리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3단 논법이 대표적인 예라고 했었죠. 자, 보기 같이 보겠습니다. 대전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전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결론,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자, 여기서 대전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어떤 특수한 개별적인 한 가지 사례입니까? 일반적인 원리입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원리이자 진리입니다. 그리고 소전제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다. 그리고 결론 보십시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어떤 특수한 한 가지 사실, 개별적 사례죠. 그래서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개별적인 사례, 특수한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이러한 논증이 연역 논증입니다. 이 연역 논증에서 전제, 그러니까 대전제, 소전제죠. 이 전제들은 모두 참이어야 됩니다. 사실이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전제로부터 이끌어내는 결론의 논리적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전제들과 결론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전제들과 결론이 연관성이 떨어진다면
설득력이 있다 없다? 설득력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제들은 반드시 참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 전제들과 결론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야 설득력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대전제와 소전제를 구분하는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소크라테스죠. 이 소크라테스는 위의 전제 중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소전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의 서술어는 죽는다입니다. 이 죽는다는 전제에서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전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의 주어가 되는 개념, 결론의 주어가 되는 개념을 소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의 서술어가 되는 개념, 서술어가 되는 개념을 대개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소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전제는 소전제이고 대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전제는 무엇이 될까요? 대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대전제는 어떤 일반적인 원리가 나오지만 결론의 서술어인 이 대개념, 죽는다라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소전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는 어떤 일반적인 어떤 원리에서 소크라테스라는 하나의 사례로 추려서 들어가죠. 그래서 이러한 소크라테스라는 결론의 주어를 포함하고 있는 이 개념은 소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전제지만 소크라테스라는 하나의 사례로 크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소전제로 보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25쪽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 배웠던 글에 나와 있는 연용 논증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보겠습니다. 대전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뇌의 언어 중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어떤 일반적인 원리이자 진리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의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것은 참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소전제 결론이 비어 있는데 이 부분은 122쪽으로 넘어가서 가 문단을 한번 우리가 다시 읽어보고 소전제와 결론을 이끌어내 보겠습니다. 자, 가 문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로 돌아가자. 오즈의 나라에서 허수아비는 말을 할 줄 안다.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허수아비의 뇌에서 언어 중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말은 입으로 하지만 뇌의 언어 중추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할 수 있다. 말을 하기 위해 입을 움직이려면 뇌에서 내려간 명령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자, 이 부분에 선생님이 지금 묶은 부분에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어떤 부분이 대전제고, 어떤 부분이 소전제고, 어떤 부분이 이 전제들을 바탕으로 이끌어내는 결론이 되는지 일반적 원리와 개별적 사례를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자, 찾아봤습니까? 찾은 친구도 있고 좀 찾기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다음 단계로는 각 문장을 구분지어 주겠습니다. 오즈의 나라에서 이 부분은 굳이 중요한 정보가 아니니까 주성분이 아니니까 빠져도 될 것 같습니다. 허수아비는 말을 할 줄 안다. 이거 한 문장.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허수아비의 뇌에서 언어 중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나타낸다. 요거 한 문장. 말은 뇌의 언어 중추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할 수 있다. 요거 한 문장. 요렇게 세 문장으로 끊어 보겠습니다. 자, 각각의 문장이 하나는 대전제, 하나는 소전제, 하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시간 줄 테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대전제는 일반적인 원리였죠. 아까 문제에서 대전제는 나와 있었습니다. 말을 한다는 건 뇌의 언어 중추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중에 몇 번째 문장입니까? 세 번째 문장이죠. 이 세 번째 문장이 바로 대전제가 됩니다. 일반적인 원리죠. 그 다음 소전제는 무엇일까요? 이 결론의 주어. 허수아비는 말을 할 줄 안다. 이거겠죠. 허수아비가 말을 할 줄 안다. 라고 허수아비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럼 결론이 뭡니까? 아까 말을 하려면 뇌의 언어 중추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는데 허수아비가 말을 할 줄 아니까 허수아비의 언어 중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이 바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125쪽으로 돌아가서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써보십시오. 찾은 내용을 그대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소전제는 허수아비는 말을 할 줄 안다죠. 결론은 허수아비의 뇌의 언어 중추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본문에 있는 문장과 조금 표현은 다르죠. 본문에는 이제 마지막 결론이 허수아비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허수아비의 뇌에서 언어 중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내용만 포함되면 되고 문장을 그대로 적을 필요는 없죠. 좀 더 간결하게 3단 문법에 맞게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이렇게 간결하게 핵심만 들어가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나 보겠습니다. 나는 소전제만 나와 있습니다. 허수아비는 걷다가 넘어지는 실수를 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 문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2쪽 보십시오. 막대에서 내려온 허수아비는 길을 걸어가면서 넘어지는 등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된다. 도로시는 넘어지지 않는데 허수아비만 넘어지는 것은 허수아비의 평형 감각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평형 감각은 귓속의 전정기관에서 담당하는데
이 부분은 위치 감각과 회전 감각을 함께 느끼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올바른 자세를 잡을 수 없다. 자, 여기서도 막대에서 내려온 이것은 부가적인 이제 성분이기 때문에 빼고 이렇게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이 뒤에 요까지만 끊을게요. 여기는 치우겠습니다. 평형감각은 귀 속의 전정기관에서 담당한다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뒤에 이 부분은 여기에 이제 위치감각, 회전감각을 함께 느끼니까 여기가 문제가 있으면 올바른 자세를 잡을 수 없다는 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평형감각은 귀 속의 전정기관에서 담당한다까지만 이제 명제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묶은 이 부분에서 대전제, 소전제 결론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찾았습니까? 자, 이번에도 선생님이 각 문장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입니다. 자, 각 문장을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까 학습 문제에서 소전제는 이미 나왔죠? 소전제는 몇 번째 문장입니까? 허수아비는 걷다가 넘어지는 실수를 한다. 첫 번째 문장이죠. 소전제입니다. 허수아비는 여러 가지 실수를 한다. 이것이었죠. 허수아비는 걷다가 넘어지는 실수를 한다. 자, 여기서 다음 일반적인 원리가 되는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대전제는 세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이죠. 평형감각은 귀 속의 전정기관에서 담당한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원리이면서 참인 대전제입니다. 그러면은 정리 한번 해볼까요? 대전제 읽어보겠습니다. 평형감각은 귀 속의 전정기관에서 담당하는 것 참이죠.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소전제 보십시오. 허수아비는 길을 걸어가면서 넘어지는 여러 가지 실수를 한다. 그럼 이를 통해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은 허수아비는 어디에 문제가 있다. 대전제를 보십시오. 귀 속에 어디에 문제가 있다? 귀 속의 전정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평형감각이 발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문장은 결론이 되겠습니다. 도로시는 넘어지지 않는데 이런 이제 부분들은 어떤 부가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결론을 적을 때 빼도 되겠습니다. 허수아비는 결론은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매끄럽겠죠. 허수아비는 대전제에 나온 전정기관에서 평형감각을 담당한다 했으니까 허수아비의 전정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평형감각이 발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5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써보십시오. 대전제입니다. 평형 감각은 귀 속의 어디서? 전정 기관에서 담당한다. 일반적인 원리인 그리고 참인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소전제,
허수아비 얘기 나왔죠? 허수아비는 걷다가 넘어지는 실수를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평형감각이 아까 본문에서 보면 발달하지 않았죠.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대전제에 따르면 귀 속의 전정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평형감각이 발달하지 않았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결론. 허수아비는 전정 기관에 문제가 있어 본문에 따르면 무엇이 발달하지 않았다? 평형 감각이 발달하지 않았다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대전제로부터 결론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평형 감각은 귀 속의 전정기관에서 담당을 합니다. 일반적인 원리죠. 소전제. 그 허수아비는 걷다가 넘어지는 실수를 합니다. 그럼 이 전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은 허수아비는 전정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평형 감각이 발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3단 논법에서는 전제나 결론이 생략되기도 합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다의 생략된 대전제를 구성해 봅시다. 다 문단에는 대전제가 생략되어 있나 봅니다. 일단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소전제, 저 토마토가 빨갛다. 결론, 저 토마토는 잘 익었다입니다. 생략된 대전제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결론의 서술어는 대개념이라 그랬죠? 그래서 대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건 대전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잘 익었다, 잘 익은 거다라는 게 대전제의 서술어가 되겠네요. 그러면 일반적인 원리. 저 토마토는 하나의 개별적인 사례지만 일반적인 원리. 토마토가 빨갛다는 건 잘 익은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생략된 대전제를 우리가 추리해보면 토마토가 빨간 건, 토마토가 빨갛다는 것은 빨간 토마토는 잘 익은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원리인 대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다음 문단 한번 볼까요? 소전제, 허수아비는 걷다가 넘어지는 실수를 한다. 결론, 허수아비는 신경작용이 원활하지 않다입니다. 자, 그러면 생략된 대전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122쪽의 다 문단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허수아비가 자주 실수하는 이유가 허수아비의 신경작용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길을 확인하면서 다리를 적당하게 내밀어 걸어가야 하는데 길에 발을 딛는 것과 다리를 벌리는 것 사이에 신경이 아직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허수아비가 자주 실수하는 이유가 그리고 허수아비의 신경작용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자, 이 부분에 소전제와 결론이 숨어 있네요. 자, 아까 소전제가 뭐였습니까? 허수아비는 걷다가 넘어지는 실수를 한다죠. 그래서 허수아비가 자주 실수하는 이유가 해서 허수아비가 자주 실수한다가 바로 소전제가 되겠네요. 허수아비는 걷다가 자주 실수를 한다. 넘어지는 실수를 한다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허수아비의 신경작용이 원활하지 않다. 이 부분까지. 문장 이렇게 안 적어도 된다 했죠, 선생님이. 명제에 맞게 간결하게 써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였습니다. 허수아비는 걷다가 자주 넘어지는 실수를 한다가 소전제. 결론은 이것으로부터 이끌어내는 결론은 허수아비의 신경작용이 원활하지 않다 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가 되는 대전제는 무엇일까요? 자, 어떻게 하면 잘 걸을까요? 이 소전제와 결론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어떠면 몸 상태가 어떠면 잘 걸을까요? 허수아비는 이렇기 때문에 걷다가 자주 실수를 합니다.
허수아비는 신경작용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걷다가 자주 실수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걸을 수 있을까요? 신경작용이 원활하면 잘 걷겠죠.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경작용이 원활하면 잘 걷는다, 실수하지 않고 잘 걷는다 라는 게 일반적인 원리가 되는 참인 대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잘 걷는다를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기 결론 바로 뒤에 있죠. 길을 확인하면서 다리를 적당하게 내밀어 걸어가야 하는데 있죠. 길에 발을 딛는 것과 다리를 벌리는 것 사이에 신경이 아직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잘 걷는다는 것은 이 본문의 내용을 빌리면 길을 확인하면서 다리를 적당하게 내밀면서 걸어가는 게 바로 잘 걷는 게 되겠죠. 그래서 대전제는 신경작용이 원활하면 길을 확인하면서 다리를 적당하게 내밀어 걷는다 라고 적으면 본문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잘 걷는다가 어떤 측면인지를 대전제로 이렇게 해주는 거겠네요. 한번 우리가 125쪽에 가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신경작용이 원활하면 잘 걷는다. 그런데 이 잘 걷는다를 본문에 있는 내용을 빌려서 적는다면 길을 잘 걷는 개념이 길을 확인하면서 다리를 적당히 내밀어 걷는다였죠. 여기서 결론의 주어가 되는 이 허수아비는 소전제에 주어가 소개념으로 있어서 소전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뒤에 신경작용이 원활하지 않다 라는 이 결론의 서술어 원활하지 않다 이 부분이 대전제의 대개념으로 존재하나요? 네, 여기 있죠. 신경작용이 원활하면. 신경작용이 원활하면과 원활하지 않다는 선생님 반대되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소전제에 보면 허수아비가 걷다가 넘어지는 실수를 하기 때문에 허수아비가 신경작용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는 거지 이게 기본적인 개념상으로는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6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역과 니은을 참고하여서 연역의 방법으로 논증할 때의 유의점을 말해봅시다. 기역, 대전제. 지구는 태양보다 작다. 이 대전제는 참입니까? 지구는 태양보다 작다? 네, 일반적인 원리로서 참이죠. 소전제.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이것도 참이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죠. 결론, 인간은 지구의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여러분, 이 논증에서 어떤 문제점이 보입니까? 이 전제들 둘 다 참이지만 이 결론과 관련이 있습니까? 결론은 이 전제들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리 참인 전제들을 다 제시하더라도 이 결론과 연관성이 없다면 설득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론은 지금 전제와 아무 관련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연역의 방법으로 논증할 때의 유의점. 이 좋은 논증이 되려면 결론을 뒷받침하는
전제가 이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 전제들이 이 대전제 소전제를 말하죠. 이 전제가 결론과 무엇이 강해야 한다. 무엇이 높아야 한다. 연관성이 높아야 한다. 그래야 설득력 있는 좋은 논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연관성이 있게 선생님이 이 기억의 논증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전제, 태양계의 행성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자, 이것은 참인 대전제, 일반적 원리입니다. 소전제, 그 중에 하나인 지구는 태양계의 행성이다. 자, 이렇게 이것 또한 참이죠. 이 대전제와 소전제를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써보십시오. 태양계의 행성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지구는 태양계 행성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은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이죠. 이런 게 바로 연역논증 3단 논법입니다. 자,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전제. 이거는 이제 그냥 대전제, 소전제가 아니라 전제 하나만 구성되어 있죠. 성호와 민희는 서로 사랑한다. 결론. 성호와 민희는 결혼한다입니다. 이 전제를 통해서 이끌어낸 결론, 전제와 결론 사이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전제, 성호와 민희는 서로 사랑한다가 참이라고 봅시다. 결론, 성호와 민희는 결혼한다. 또 참이라고 봅시다. 자, 이 결론, 성호와 민희는 결혼한다는 이 내용이 참인데, 참이라고 해도 이 결론이 참인 이유가 이 앞에 주어진 전제 때문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혼하는 이유가 근거가 서로 사랑해서만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우와 민희가 결혼하는 게 서로 부모님들의 어떤 강요, 압박에 의해서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전제도 참이고 결론도 참이지만 이 위에 있는 성우와 민희는 서로 사랑한다 이외에 다른 어떤 적절한 전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결혼하는 이유가 사랑뿐만이 아닐 수도 있다면 이 위에 있는 전제 이외에 다른 전제도 충분히 고려를 했어야 되죠. 그럼 만약에 사랑뿐만이 아니라면 이 위에 있는 전제와 그것을 통해서 이끌어낸 결론은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득력이 없겠죠. 사랑한다와 결혼한다 이 외에 어떤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 논증은 설득력이 없는 논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호와 민희가 서로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다 결혼합니까? 서로 사랑해도 결혼하지 않는 경우 많죠? 사랑하다 헤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 전제도 참이고 결론도 참이라고 하더라도 이 전제 이외에 다른 어떤 적절한 전제들을 다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논증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논증이 되려면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절한 전제들을 최대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입니다. 이 전제 이외에 다른 어떤 적절한 전제들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그 논증이 설득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연역 논증 3단 논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이 글의 핵심 정리, 작품 핵심 정리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의 갈래는 설명하는 글입니다. 성격은 논리적, 객관적, 사실적입니다. 제재는 똑똑하다는 것의 의미고, 주제는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 하고자 하는 말이었죠.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지능을 발달시킬 수 있다 였습니다. 특징은 동화 속 이야기의 내용을 가져와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똑똑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소재로 삼아서 지능에 대해서 분석한다. 글 전체의 짜임은 근거와 주장의 귀납 논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번째, 3단 논법을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내용을 전개한다. 마지막으로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호기심을 자극한다. 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단원 3-2 근거 들어 설득력 높이기 단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